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제2공항 건설의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1998년부터 조종사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석 비행장. 이곳에는 보잉 747급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길이 2.3km, 폭 45m의 활주로와 관제시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의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물론 관련 부처와도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조만간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항공항 시설 확충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돌려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 부담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석 비행장 활용론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석 비행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제주에서 열린 중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보러 온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임시국제공항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입지 선정 당시에도 1단계 후보지 31군데와 2단계 후보지 10군데에는 포함됐지만 3단계 후보지 4군데를 고르는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정석 부분을 보면 북측 항공기 진출입 경로에 잘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인 검은 오름, 그리고 부대오름, 부서오름 이런 여러 오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현재도 비행기가 다니지 못하고 남쪽으로만 다니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는 최종 검토에 들어간 상황.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던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 제3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최종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 행동과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민의를 거부한 기만적 행위라며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문재인 정부가 도민과의 약속대로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도민 뜻에 따라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환경부는 정상적인 심의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 봄부터 내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고급 호텔과 골프장, 렌터카 업체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나 패키지 의존도가 높은 관광 호텔은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급 호텔도 무급 휴업을 신청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체계 가비상 지금 당장 이행하라. 지금 당장 이행하라. 제주 시내 한 특급 호텔 앞에서 직원들이 영업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호텔이 영업을 중단한 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3월. 그동안 직원 3분의 1 정도가 떠나고 남은 직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며 영업 재개를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회사 측이 무급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도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 신청 0%로 신청을 상태라서 저희는 이렇게 되면은 저희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생계가. 회사 측에서는 무급 휴직을 한 뒤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임금의 절반 정도를 보존해 줄 수 있다며 무급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중소형 호텔 상당수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내국인 관광객이 늘었다고 하지만 일부 최고급 호텔이나 해안가 숙소, 이색 숙소 등에만 손님이 몰리는 숙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도내 관광호텔 20여 곳이 휴업 상태고 서너 곳은 아예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들은
어느 정도 뭐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외국인 단체나 국내 패키지 손님들이 주 고객으로 받는 중저가 호텔들은 사실상 손님이 제로거든요. 백신을 접종하면 해외여행자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을 계기로 국내 단체와 패키지 관광도 서서히 살아나면 그 영향이 업계에 골고루 퍼질 것으로 관광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집단 감염을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 제주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제주시 직장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5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1,19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21명, 제주시 직장과 관련한 확진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재학생 1명이 확진된 대기고에서는 학생과 교사 181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점검해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1건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예방접종을 이유로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따른 여행 재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오는 2025년까지 크루즈 400척을 유치하기 위한 제2차 크루즈 산업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지나친 낙관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항 국제 크루즈항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을 끝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기항한 크루즈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7년 개항 이후 중국 사드 사태에 코로나19까지 악재가 겹치며 기항 실적은 단 2척이 전부이고 시설 유지를 위해 해마다 운영비 8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각국 정부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크루즈 산업 2차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만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내리지 않는 크루즈 시범 운항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운항 재개에 맞춰 오는 2025년까지 제주항과 강정항에 연간 400척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크루즈 산업 기반 구축에 57억 원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산업 발전 35억 원 등 105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크루즈선이 입항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2월 달에 저희들 접수해 본 결과 150회가 지금 들어오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장밋빛 전망과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초기 크루즈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긴 시간 많은 사람과 함께 접촉해야 하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는 목적지보다 기항지 특성이 강하다 보니 조속한 회복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항지 중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기항지 하선 제한이라는 것은 제주 크루즈 산업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아마 금년이나 내년 정도까지는 크루즈를 운항해서 어떤 정상화되기는 힘든 부분이고, 전문가들은 크루즈 산업의 회복은 항공을 통한 여행 산업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성급한 계획보다는 먼저 질 높은 상품을 개발하고 수용 태세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노지온주 감귤꽃 개화량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 전체 노지감귤 꽃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제주시는 표본농가의 44%가 전년보다 적게 피었다고 답했고 서귀포시는 50%가 전년보다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시는 해거리로 감귤 꽃수가 감소한 반면 서귀포시는 기상 호조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 지역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지하수 보존 관리를 위한 워크숍에서 박원배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은 취수 허가량 안에서 사용량 제한이 없고 누수되는 양이 상당한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지하수 관정은 4,500여 개로 이 가운데 농어업용이 3,064개로 가장 많고 생활용이 1,300여 개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를 2시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을 조직 몰래 빼돌리려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반쯤 제주 시내에서 전화금융사기단 현금 수거책인 A씨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챈 뒤 조직 몰래 돈을 빼돌리자 조직원들이 B씨에게 A씨의 신분증 사진과 사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를 받고 A씨 가족을 통해 자수를 종용했고 이에 A씨가 경찰에 자수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조직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지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연령인 만 38살을 넘긴 직후 귀국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발의한 제주도 청년대상 조례안이 내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은 수십 년간 많은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창의적, 능동적으로 제주 사회를 이끌어온 청년에 대해 혁신 역량과 도전 정신, 사회 기여와 특별 공로 등 4개 분야의 청년 대상을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